지난주 금요일 밤 뉴스타파가 권은희 후보의 남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보도를 하며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쾌재를 부르며 파상 공세를 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포 홍철호 후보와 수원병의 김용남 후보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합쳐서 500억 원대에 이르지만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3억 원으로 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권은희 후보 의혹에 대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새누리당의 권은희 때리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권 후보에 대한 의혹을 열거하며 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조사하고 국세청과 검찰은 탈세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보석 같은 공천이라고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폭로 대가로 공천한 권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후보를 가리켜 출마해선 안 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어제도 실체 없는 유령 회사를 차리고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직업이 뭐냐며 권 후보 측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권 후보와 민주연합 측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선관위 재산 신고에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고 권 후보의 신고 재산도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권 후보 남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청주에 있는 소기업에 가까운 투자 임대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마치 수십억 자산가가 그것을 숨기고 그래서 축소 신고를 한 것처럼 처음에 보도가 그렇게 됐고 여러 언론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에는 그 방향이 변질돼서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전문적인 투기 전문 업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한 겁니다. 적어도 이 스마트 에듀에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총량적으로 8, 9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명의 주주들이 건재하는 회사입니다. 유령 예산이 1인 회사 결단코 아닙니다. 나머지 3분 주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분명합니다. 박 대변인은 어젯밤 브리핑에서도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은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신고할 방법도 없다며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정정보도를 요청해 내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 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 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축소 신고가 아니라면 왜 권 후보 남편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뉴스K 취재진에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자료를 권 후보 측과 자신이 직접 검토했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한 회사가 아님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에듀의 경우 다른 이사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며 조율 이후 자료 공개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권 후보 남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의 자료도 함께 공개 시점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라고 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4조 7항에 따르면 장외 거래가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대로 한 것을 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4조 1항에 따르면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등록 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 후보의 남편이 그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도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권 후보의 재산 신고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권 후보에게 제기된 문제와 성격이 유사한 의혹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서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김포 홍철호 후보와 수원병 김용남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김포 지역에 출마한 김두관 민주연합 후보가 상대인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의 비상장 주식 은폐, 축소 신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홍 후보는 비상장인 크레치코의 주식 26만 주를 13억 원으로 비상장 주식 플러스원 40만 주를 20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두 회사의 자산을 합치면 555억 원에 달한다. 부채를 빼고도 184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오늘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난해 4월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건물을 사고 팔았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며 이에 따른 재산 허위 축소 신고액은 최소한으로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2012년 총선 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김용남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감 때문인지 수원 지역의 현장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를 차용한 상황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들이나 지도부가 그곳에 상주하는 겁니까? 네, 공동대표들이 상주하진 않지만 앞으로 지도부들이 국회와 당사,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민심 모으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오늘 수원 영통의 한 공터에 천막으로 설치한 현장 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730 재보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원은 물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것으로 믿어온 손학규 후보의 승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천막 당사입니다. 다만 민주연합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 당사를 따라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상황실이란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연대 문제인데요. 어제 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야권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후보자 개인 간의 연대 가능성, 이 부분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연합 후보들과 당내에서 야권연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은 운명적으로 연합연대하지 않으면 거대한 여권에 승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 민주연합 후보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연대는 주민들이 합의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고민을 해보겠다며 정의당 김성현 후보와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원정 보궐선거 박광원 후보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이 갈망하는 단일화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연대 셈법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후보 간 개별 단일화가 아닌 당대 당 차원에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인지도 높은 노회찬 후보를 동작을 해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민주연합은 동작을과 수원 영통을 정의당과 나누는 이른바 나눠갖기 단일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차 단일화 시한인 25일 사전투표일 전까지 양측의 치열한 막판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동작을 일지역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CBS 노컷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포커스 컴퍼니가 19, 20일 이틀간 서울 동작을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권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32.4%,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는 24.9%, 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4.4%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나 후보와 기 후보 양자 대결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46.5%, 민주연합 기동민 후보는 38.4%의 지지를 얻었지만 나 후보와 노 후보 양자 대결의 경우 나 후보가 42.7%,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41.9%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권 연대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기 후보보다 노 후보가 높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